안녕하세요. 한방재활학과 전문의 신현택 원장입니다. 오늘부터는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중 만날 수 있는 이런저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으실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치료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가 예전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항암 치료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경우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작용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부작용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방, 양방, 통합의학적인 면역 치료들이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 몸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었고요. 구체적으로 개별 증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심구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심구토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또 마취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는 탈수나 변비도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오심구토는 그 자체도 힘겹지만 결국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잘 관리되지 못하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식사를 잘 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수액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영양 공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수액치료가 절대 정상적인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수액치료를 위해서 계속 바늘을 찌르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오심구토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심구토가 있을 때 사용하는 약물에는 경구로 복용하는 것과 주사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모두 효과적이긴 하지만 오심구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오심구토를 악화시키는 환경을 최대한 잘 조절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해 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더 빨리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레몬즙처럼 신맛이 나거나 생강처럼 톡 쏘는 맛이 있는 음식이나 차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특히 생강은 약재로도 사용이 되고 소화기 운동을 돕고 구역감을 줄이는 효능이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강차는 티백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생강청 같은 것이 더 효과적인데요. 생강청 한두 스푼 정도를 물 100ml 정도 비율로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 중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잘 지키시면 오심구토를 줄이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이야기 되는데요. 첫 번째, 음식은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급하게 드셔서는 안 됩니다. 이전 식사 속도보다 절반 이하로 천천히 드시도록 하십시오. 자, 두 번째, 향수, 담배, 향이 강한 음식, 이런 자극적인 냄새를 최대한 피하십시오. 이전보다 냄새에 많이 민감해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식사를 하면서 물은 최소한으로 드세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포만감으로 인해서 식사를 충분히 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울렁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식사를 하시기 전에 생강차, 레몬차 등을 소량 드시는 것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사 중에 울렁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식사를 중단하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식이나 요리 냄새가 울렁거림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차가운 음식을 더 많이 먹거나 음식을 데우지 않고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매운 음식, 튀김, 기름진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방은요, 단백질과 탄수화물보다 소화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위장관 내에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이런 경우에 구토가 더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덟 번째, 오심구토로 인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시라면 유동식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신선한 과일이나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을 섞어서 맛이나 식감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식후의 활동은 최대한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심구토가 심하실 때는 운동보다는 휴식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열 번째, 항암 치료가 반복되는 경우에 항암 치료를 떠올리기만 해도 오심구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서너 시간 정도 동안에는 식사를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입을 자주 헹구시면 그것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0부터는 항암 화학요법을 받으시는 동안 잠깐씩 경험하시게 되고 대부분 효과적으로 잘 관리가 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식욕부진을 유발해서 장기간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관리, 생활관리와 더불어서 적극적인 약물치료의 도움을 받으시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니까 면역치료를 받고 계시는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